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지난 12월 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기사들 중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죠.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긴축으로 리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지금까지의 주택 가격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주택 평균 가격을 보시면은요. 지난 12월에 11월보다 28,000불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로 하락세가 멈춘 이후에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거죠. 물론 작년 7월 이전에 이렇게 큰 하락폭에 비하면 정말 미비한 숫자이긴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주택평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모습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와 함께 판매량 또한 하락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처럼 하락하고 있는 판매량과 평균 가격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과거 2017년 자료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자꾸 이렇게 2017년 자료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2022년 주택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한 시점과 물론 최근의 큰 주택시장의 조정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요인이 가미되었죠. 하지만 그 요인을 제거하고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참고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매량 같은 경우는 1월이니까 2017년이 아니라 2018년이 되겠네요. 이때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정확하게 따라가진 않겠지만 2023년 지금 1월인데 지금 시장도 아무래도 이런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평균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되죠. 자, 그리고 주택평균 가격에 2017년도에서 2022년 현재까지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요. 자, 보시면 이곳이 지금 작년 11월이네요. 여기 보면 12월이 이까지고 1월 정도 되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자, 2017년도 고점과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죠. 한 10만 불 정도 차이 나네요. 그리고 2020년도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자, 이 당시가 코로나 상황이었죠. 보시면 지금과 이때 가격이 많이 근접했죠. 물론 아직도 이 당시보다 높습니다. 10만 불 좀 더 돼 보이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유형별 가격 변화를 보시면은요. 다른 모든 지역과 유형에서는 아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단독주택 416 지역, 그러니까 토론토,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콘도 같은 경우 416 지역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랐죠? 여기도 보시면 콘도도 그렇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유형과 지역에서는 아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416 지역의 하락폭이 좀 크죠. 그래서 지금 만났죠. 그러니까 외곽과 중앙에 타운하우스 가격이 똑같아진 겁니다. 물론 평균 주택 가격이요. 타운하우스에서. 근데 이 전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다시 갭이 벌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다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나 근래에 또 다시 차이를 가지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겠죠. 자,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은요. 자, 모든 지역들이, 아니,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욕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할튼 지역에서는 콘도 유형이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과 지역에서 모두들 아직도 하락세이긴 합니다만,
이 하락 추세가 많이 완만해진 걸 볼 수 있죠. 욕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보합세로 돌아섰죠. 시리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완만하죠. 지금은 하락세가. 필 지역도 완만해졌고요. 이제 할튼 지역도 굉장히 완만해졌고 부분적으로는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신규 매물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달에 이어서 신규 매물도 그렇고 재고량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자 2017년 당시에 신규 매물과 재고에 관련돼서도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2021년이고요, 이게. 여기가 2022년입니다. 사실 이 전반적인 곡선은 비슷하죠? 봄 시장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가을 시장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런데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여름 시장의 주택 가격이 확 꺾였잖아요. 그때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시점에 신규 매물과 재고가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이 전반적인 추세는 같았지만은 재고보다는 신규 매물이 더 많았죠. 그런데 17년도를 보면요. 2017년도를 보면 2022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는 6월인데 2022년은 2017년도도 보면 6월달 뒤바뀌었죠. 신규 매물과 재고량과의 차이가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 당시에 시장의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보면 자 18년도로 넘어가면서 보면 이 바뀐 신규 매물과 재고의 그 뒤바뀐 흐름이 계속 뒤바뀐 채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데이터만으로 2022년 이후 2023년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띌 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큰 변화가 없다면 특별한 외부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죠. 그만큼 침체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 당시의 수요와 지금의 수요는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제 필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 통계도 받쳐주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시장에 나온 매물이 이제 체류하는 기간을 보면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44일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2017년도 그 당시보다 지금 더 오래 체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딱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보다 더 극심한 침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 추세는 비슷하죠. 근데 수치가 높죠. 침체되고 있는 수치가. 그래서 2017년도 보면 2017년도가 지나면서 2018년도 1월에 정점을 찍은 게 32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침체기에 고점은 지나간 거죠. 겨울 비수기가 지나가면서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지역별 SNLR 변화랑 추세를 보시면은 작년 1월부터 쭉 내려가고 있죠. 특히 이 사이 3월서부터 7월 사이 이 가파름이 컸었고 그리고 살짝 웬만해지죠. 여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살짝 가파라지다가 겨울이 되면서 다시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완만함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반복된 모습처럼 완만했다가 다시 가파라질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보합이었다가 하락했다가를 반복하는 이 기울기 또한 점점 그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더 지나가 봐야겠습니다만 경험을 해봐야 알겠죠? 정확한 건. 자, 그럼 이번에는 최근 기사들을 몇 개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TD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 2001년 이후 주택 판매가 가장 약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주택 판매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20% 감소한 후에 2023년 초 언젠가 바닥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평균 가격도 그렇지만 특히 판매량 같은 경우는 비수기 겨울 시장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자,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쏘쏘해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틀리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이 기사 소개 이후에 몇 가지 그래프들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이건. 자, 그리고 토론토 재산세가 5.5% 인상될 예정이다. 이건 뭐 재산세를 내셔야 할 분들이라면 이미 접하셨을 뉴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모기지 불이행 위험에 처한 캐나다인의 급증. 여기 보시면 캐나다의 채무 불이행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봄이 되면 집을 잃은 사람들의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시스템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디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캐나다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부동산 가치를 낮추려면 한 지역에서 몇 번의 강제 판매만 하면 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는 하락했고 금리는 인상했기 때문에 리뉴얼 하시는 분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분양받은 콘도 프로젝트를 클로징 해야 하는데 이제 그 클로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신 분들이 또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험한 수준의 디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황의 한 퍼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지역에서 이렇게 급매로 가치 이하로 매물에 나온 몇 개의 리스트만 있으면 해당 지역의 주택 가치는 큰 영향을 받죠. 물론 그것도 어느 지역이냐, 얼마가 인기가 있는 지역이냐, 얼마나 수요가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많이 문의해 오시는 내용이 이 기사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2017년, 18년, 19년 이때 콘도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에 클로징을 하셔야 되고, 그나마 뭐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콘도 클로징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이 클로징과 함께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모기지 리뉴얼이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런 리뉴얼이 올해 초나 여름에 계획되어 있는 분들. 리뉴얼 하면 최소 금리가 2배 이상 뛸 거고, 그리고 주택 가격도 15만 불, 20만 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했을 때 다운페이를 많이 하셨고 그동안 모기지를 많이 갚으셔가지고 이퀄리티가 늘어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특히 2017년도에 비쌀 때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또다시 지금의 사이클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이클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대폭 하락 후 GTA 주택 가격은 불안정한 보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말 지금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기사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유튜브 영상의 제목을 칼날 위를 걷고 있는 주택시장이라고 정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다가 그 현실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보자는 의도로 지금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기사 제목이 지금의 GTA 주택시장을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죠. 불안정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는, 늦여름,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실제로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늦여름, 초가을이 작년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로는. 그러면서 판매와 가격 측면에서 이제 큰 조정 후에 추세가 완만해지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 주기가 바닥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많은 구매자가 옆에 앉아서 매물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는 걸 한편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 기사 또한 나름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구매자가 옆자리에 앉아서 매물을 찾고 있다. 물론 사실 이 문장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이제 필드에서 느끼는 그 수요를 봤을 때는 이것도 일리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옛날 자료들도 가져가 볼게요. 제가 2017년도와 2022년의 상황을 많이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만큼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해서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참고가 하는 걸로 사용했는데 좀 더 오차 범위를 줄여보기 위해서 좀 더 과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죠. 주택가격이. 그러다가 2017년도 3월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죠. 그래서 조정기를 거치다가 2019년 말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살짝 주춤했다가 올라가죠. 급격하게. 그리고 2022년 2월에 피크를 찍고 다시 조정되고 있죠. 크게 조정되고 있죠. 지금 이때에 비하면. 자, 이런데 이건 이제 가격이고요. 자, 이번에는 프라이스 인덱스라고요. 자, 보시면 더 옛날 1980년대부터 보면은요.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쭉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하락하고 있죠. 2017년도 당시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하락했었죠.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당시 이만큼 하락했었다가 상승했죠. 그리고 1990년대 초반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의 대공황기에는 이만큼 하락했다가 회복되고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큰 사이클이 존재하죠, 지금. 자, 그럼 이번에는 금리의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2년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2016년, 17년, 18년 이때도 금리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때는 금융위기로 금리를 확 떨어뜨렸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때가 대공황 때 금리를 확 낮췄었죠, 이때도.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그 프라이스 인덱스 그래프와 이 금리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따로 놓고 보니까 잘 매치가 안 되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붙여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제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우선 자, 최근 보면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반비례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죠. 여기서는 올라가죠. 물론 이때와 같은 기후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하지만 또 반비례하죠. 자,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도 보면은 얼핏 보면 이 기울기가 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주택가격이요. 그리고 한동안 보합세를 보였죠. 금리가. 주택가격도 그렇죠. 금리가 유지되니까 주택가격도 이동안 잘 유지가 된 거죠. 회복이 되고. 그리고 2020년 이 당시에도 금리가 하락되면서 주택시장이 상승세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낮을 때만 주택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 당시처럼요. 이 당시는 정말 비슷하죠. 그리고 1990년대도 보면 금리가 하락하면서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살펴보면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뭐 좀 더 세분화하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략 한 30년이라고 볼 수 있죠. 30년 동안 이런 사이클이 있었죠. 어떤 사이클은 빨리 지나갔고 어떤 사이클은 느리게 왔다 간 경우도 있고요.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도 있고 짧았던 경우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사이클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이건 그냥 여태까지 통계 자료를 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니까 그래도 뭐 참고할 수 있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프라이스 인덱스가 좀 더 내려가다가 2024년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회복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해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평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1990년도쯤에 피크를 찍고 살짝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와서는 많이 급격해진 모습이죠. 판매량도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죠? 특히 최근에 많이 올라서 불안해 보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 상승하고 있는 순환 구조와 금리 인상과 하락의 순환 추세를 함께 비교하면서 보여드린 이유가 앞으로는 이민자 수는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하고 주택가격은 지금까지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집을 사세요. 사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집을 사셔야 한다면 적어도 이 순환 주기에서 내가 들어갈 때가 언제인지는 생각해보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가격이 아무리 급격하게 올라서 내가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올라갔다가 이 떨어지는 이 주기의 타이밍이 맞으면 구입할 수도 있게 되겠죠. 물론 이 타이밍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타이밍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사이클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다면 최소한 준비하는데 참고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간다고 하죠.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떨어지겠죠. 결국은. 그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은 올라가겠죠. 그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보합으로 쭉 갈지 외부 환경에 따라 또 영향을 받겠죠. 사실 이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바닥에서 구입하고 꼭지에서 팔지는 못하더라도 대략 어깨에서는 팔고 무릎에서는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견해는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택 가격의 변화와 금리 인상과 하락의 상관관계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봄으로써 본인에게 맞는 타이밍이 어떤 시점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해서 한번 이렇게 공유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